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1월 4주차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자, 국내 증시는 반등 마감이 되었고요. 자, 미증시는 조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기간의 설 연휴로 들어가죠. 그죠? 자, 설 연휴로 들어가는데 5선 깨고 추가 하락을 염두를 했지만 다행히 긴 연휴를 앞두고도 반등으로 마감된 것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던 이 저항선 있죠. 그죠? 여기서 저항받고 하루 돌파하고 바로 내려왔던 자, 일단 5선 회복하고 이 음봉의 중심 돌파한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저항 부분은 돌파하지 못하고 끝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증시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돌파하고 올라가든지 다시 저항받고 내려가든지 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끝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특히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은 십자 도지로 마감이 되었죠. 그죠? 그 전에 계속해서 양봉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상승장 1주, 2주, 3주 만에 십자 도지 형태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끝낸 모습, 그 모습이 이 장대 음봉의 이 시가 부분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직전에서 십자 도지 마무리,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양봉 계속해서 확대를 하다가 십자 도지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죠? 자, 미국 방향성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돼가지고 상승 다음에 십자 도지 하방 이탈하면은 단기 조정, 반등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를 돌파해주면은 이번 주 쉬었다 다음 주 또다시 상승 내리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끝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마무리를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관망으로 끝나고 있다. 그 관망이 미국 실적이다. 그죠?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비중을 약간만 줄여놓자. 분명히 말했죠. 그죠? 다 줄인 게 많이 줄인 게 아니라 약간만 줄여줬자. 왜냐면은 길게 보면은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러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자고 했겠죠. 그죠? 장기적으로 좋은데 단기적으로 흔들 수 있으니까 비중을 약간만 줄이자. 전체 주식 비중에서 10% 20% 정도만 비중을 좀 줄여놓자.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연휴 끝나고 내려가면은 줄여놓은 것을 줍줍을 할 수가 있고 돌파하고 올라간다면은 10% 20% 따라 붙으면 되는 것이고. 그죠? 뭐 지금 미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장기적인 추세를 이탈하고 회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상방을 돌파를 해줬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위쪽에서 횡보해요. 그죠? 3일 동안 지금은 저점대 고점대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죠?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밑으로 깨면은 한번 상승 다음 조정으로 갈 거고 이렇게 방향성 잡지 못하다가 위쪽으로 깨면은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5선까지 이격도를 줄이고 추세선 하방까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옆으로 3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실적 발표를 두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그죠? 일반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미증시가 하락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또 상승 중에 지금 추가 상승을 해줄 것인가 지금 뭐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인플레 우려를 잠식을 하고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죠?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면은 미증시가 이미 많이 상승했는데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적어놓고 체크를 해보세요.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서 27일 월요일에 AT&T, 자 28일 화요일에 비자 카드 결제 그러니까 소비력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미국 소비력. 그 다음에 스타벅스.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고 그죠? 그 다음에 누코는 대형 철강 업체예요. 자, 철강도 경기를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일로 가면은 대망의 테슬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요렇게는 중요한 인공지능 관련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인공지능 쪽, 그 다음에 IBM 컴퓨터, 그 다음에 ASML, 램 리서치, 울프스피드 이렇게 세 개는 주요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에요. 자, 반도체 장비 업체들 경기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목요일로 가면은 애플, 그 다음에 인텔 반도체죠. 그 다음에 캐터필러, 자, 건설기계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거고 역시 카드 소비력, 그 다음에 월풀 대표적인 가전기기 얼마나 소비력이 나왔는지도 볼 수가 있고 31일 금요일로 가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쉐브론, 엑슨모빌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 기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2월에도 주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특히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쪽으로 좀 실적이 잘 나와줘야 미증시가 많이 상승해도 또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이 실적 발표들은 주식 투자자
투자자라면은 관심을 가지고 꼭 실적 발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실적에 따라서 미국 나스닥 S&P 500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이 실적 발표 들어갈 때 우리 연휴 들어간 거 잘 된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변동성 전에 그것을 뭐 겪지 않아도 되고, 그죠? 자, 일부 현금은 챙겨놨으니까 실적 발표 중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을 하니까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연휴 끝나고 시작을 하면은 방향성 체크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일단 나스닥 S&P 500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점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 조정에 주춤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는 관망이죠. 반도체 지수는 상승 다음에 지금 5선 이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보면 최근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자, 길게 보면은 장기간의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저점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려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추세 상단에서 조정을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하지만 추세가 잡혀졌으니까 조정이 충분히 뭐 내려온다면은 밑에서부터는 반도체 지수 줍줍 해볼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미국 증시 방향성에 하나는 실적 발표가 있고 하나는 뭐 금리죠. 그죠? 트럼프 파월 대격돌의 시작. 금리 많이 내려야 이 압박에 미국 증시 어디로 이 사진 하나가 보여줍니다. 그죠? 트럼프는 자, 금리 좀 내리지 라고 하고 있고, 자,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외치고 있고,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야 좋은 것이고,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뭐 미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관세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월이 마음 놓고 막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시기이다. 그죠? 하지만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때문에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도움이 된 것이고, 그죠? 우리나라 환율 하락에도 좀 도움이 됐죠. 이러면서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해줬었고, 자, 그 다음에 24일에 트럼프 가상화폐 실무그룹 신설 명령이 나왔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 자, 비축 논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세는 큰 변화 없고요. 지금 위치는 좋습니다. 그죠? 10만 달러 흔드는 것을 드디어 돌파, 추세도 돌파되어 있고, 하지만 저점 대비 올랐으니까 신규 진입은 늦었다. 다음 조정 기다려야 되고, 그죠? 밑에서 줍줍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더리움은 상승 다음에 충분히 조정받고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 여기 돌파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충분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요 근방에서 계속해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요거 한번 오늘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인데, 저기 위에 있는 것이 예전 버전,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신규 버전이거든요. 예전 버전은 아직까지 매우 저평가 구간이고, 신규 버전은 중간까지 올라왔어요. 비트코인 상승률이 사이클마다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신규 버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노란 구간 홀딩 구간이죠. 그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여기 바이 이 부분에서 많이 매집을 했었고, 그죠? 그 위로 바로 위로 보면은 is this a bubble? 버블 구간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구간. 그 다음에 하나 더 위에는 포모 구간.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고 막 사기 시작하는 구간. 그 위로는 이제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과매수 구간, 팔아야 되는 구간. 그죠? 자, 이 차트에서 보면은 중간 정도를 넘어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른 차트 역대 상승률, 자,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지금 여기 빨간색 흘러가는 것이 이번에 4차 반감기, 지금 사이클이에요. 지금 사이클도 지금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 고점대를 봐도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중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 적극적으로 많이 매수하는 시기는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까지 상승할지 여기까지 상승할지는 이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중간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분들은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너무 적극적인 매매는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조금 출렁출렁 내려올 때 소량 야금야금 줍줍 정도만 뭐 가능하겠다. 자, 1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맥시멈을 찍었고, 2차 같은 경우는 여기, 3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찍었는데, 자, 4차는 어디가 맥시멈일지 아무도 몰라요. 뭐 역사와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사를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 보이죠. 그죠? 이 차트를 봐도 뭐 홀딩, 그다음에 레인보우 차트를 봐도 아직까지는 홀딩 구간으로 보인다. 그죠? 뭐 선택과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지금 역사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잘 확인해보고, 특히 큰 회사들 매그니피센트 7,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애플 이런 것들 특히 더 한번 체크를 해보고, 미증시 단기적으로 꽤 상승이 났습니다. 그죠? 오르고 난 다음에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 이탈, 5선 이탈하면 좀 이렇게까지 20선 근방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죠? 이탈하면 밑으로 단기 조정 보면 될 것 같고, 큰 폭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추가 조금 더 상승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이드 잡아보고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